아들의 생일이다. 1987년 5월 13일 정오를 조금 지난 시각이다. 강원도 춘천의 김태일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다. 몸무게 4.5kg, 우는 소리가 너무나 우렁찼다. 아들이에요, 아들. 병원의 주방 담당 이모님이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셨다. 기쁘다.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기뻤다. 잠시 기다렸다가 회복실로 들어갔다. 아내보다는 아들을 먼저 찾는 나의 눈이었다. 새근새근 자고 있었다. 아내에게는 장미꽃 한 송이를 선물로 전달했다. 한 다발을 할까 생각하다가 면역이 불안해서 한 송이만 했다. 혼인하고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여러 사람들이 궁금했던 모양이다.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는 말이 있다. 결혼하고 전방으로 가니 최전방 GOP로 가란다. 나는 신혼이어서 후방에 있고 자기가 전방으로 가겠다는 선배가 험준한 산악을 보고 기가 질려서인지 가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여러 자력을 비교한 연대장님이 나를 찍어서 전방으로 가라고 했다. 관사라고 안내한 집으로 가보니 방바닥이 동파되어 배관이 훤히 드러나 있었다. 이런 곳에 짐을 풀라고? 기가 막혔다. 누가 군대 부정이 많고 중대장만 되어도 다 해먹는다고 했을까? 이런 실정을 본다면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수 없이 대대장님 관사 뒷방에서 짐을 풀었다. 그 공을 잊지 못하여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고 가끔 만나는 분들이다. 짐을 풀고 보름 만에 최전방으로 가서 석 달 만에 외박을 나왔다. 그 사이에 아내는 사방거리란 곳으로 이사 갔다. 화천에 나와서 서울발 사방거리행 버스를 갈아타고 종점에서 내리니 집이 어딘지 알 수가 없다. 군대 전화로 연결되어서 방향만 짐작하고 가는데 아내가 마중 나왔다. 참, 그 순간의 감정이라면 평생 다투지 않고 사랑만 하고 살아도 되련만. 인생이란 그런 것이 아니란 걸 삶의 궤적이 훤히 증명하고 있다. 하루를 자고 다시 들어가야 한다. 둘이서 논둑길을 걸으면서 짧은 시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다. 다음 외박을 나오니 풍산리란 곳으로 이사했다고 한다. 그 지역에 처음으로 군인 아파트란 것을 지어서 이사를 했다고 한다. 최전방에서 나오기는 훨씬 좋았다.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어느 날 밤 전방 근무를 마친 우리 대대는 철수했다. 불모지대 작업을 하느라고 사망자 15명이라는 비전투 손실로는 창군 이래 가장 많은 인명 손실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철수하였다. 내가 속았어. 내가 정운 참모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였어. 사관학교 후배라고 믿었더니만 그 녀석은 호랑이가 되고 나는 여우가 되고 말았다고. 청운의 꿈을 지닌 사관학교 출신 대대장이 어쩌면 당신의 앞날에 먹그림자가 드리웠음을 직감한 말일 수도 있었다. 철수한 첫날 일직사령은 누가 하느냐. 모두 전방에서 근무하느라 마누라 얼굴 본 지 새카맣다. 순서대로라면 일중대장이 해야 한다. 아니면 대대 참모 중에 누군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중대장들이 하는 것이 순서다. 눈치를 보니 뻔하였다. 혹시나 일직사령 불똥이 자기에게 떨어질까봐 피하려는 기색이 역력하였다. 중대장 중에 신혼은 나 혼자인데 당연히 신혼방 신랑을 집으로 보내야 하는 것이 도리이자 전후의 우정이련만 마누라 보고 싶은 마음에 우정은 버린 것 같았다. 내가 작전 상황실로 올라갔다.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인사장교, 살색이 유난히 하얀 장교인데 그가 내 눈치를 살핀다. 권총 가져오게. 권총은 왜요? 일직사령 완장도 가져오고. 일직사령 하시게요? 그래. 누가 하겠다는 사람 있나? 순서대로 하면 되는데요. 전방으로 들어가던 날도 중대장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일중대장님이 하면 되는데 대대장님 결재만 받으면.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내가 한다고 대대장님에게 보고 드리게. 아이고 고맙습니다. 역시 중대장님은 통이 크시고. 어허, 그만하게. 그러다가 권비어천가 만들이 질라. 하하 이 급박한 순간에도 유머를. 그래 내가 할게. 그것이 보스 아닌가? 네네.
완장을 두르고 권총을 차고 대대장님 실로 들어갔다. 아니, 자네가? 역시 자네는. 자네 믿고 우리는 가겠네. 내일 일찍 퇴근하십시오. 오늘 신혼 기분 나시겠습니다. 에이, 사람. 자네가 신혼인데 미안하구만. 민대위, 조대위, 윤대위는 대대장님 지프 뒷자리에 잽싸게 궁둥이를 들이밀고 그해 가을에 서울에서 전보가 왔다. 그리하여 보안사령부로 차출이 되었다. 장교 기초반을 우등으로 졸업하고 특정 세력에게 미움받아서 15사단으로 보직되었다. 7사단에서는 1시간도 안 되는 거리여서 이사하기 편했다. 삼거리란 곳에서 보안반장을 하다가 서울에서 호출 명령을 받고 상경했다. 그때 아들이 태어난 지 99일째 되는 날이었다. 이사 차량 대한통운에 단촐한 짐을 싣고 광덕고개를 넘어서 구비구비 백운계곡을 지나서 이동을 거쳐서 삼청동으로. 그런데 공기 차이 때문인지 오제는 폐렴이 걸렸다. 서울지구병원 군의관님께서 자기 아들처럼 잘 보살펴 주셨다. 오제는 인사를 잘했다. 지금은 외국인 거리로 변한 정독 도서관 풍문여고 앞길에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소리가 골목을 울렸다. 까치방 사장님을 비롯하여 오제가 골목에 나가면 서로 돌봐주셨다. 참 고마운 분들이셨다. 삼거리에 살 때 부대장님께서 지시하신 원고를 작성할 때 아들을 안고하였다. 머릿속으로 공부 잘하는 아들을 상상하면서 원고를 작성하여 사단 간부들을 대상으로 강의하여 큰 박수를 받은 기억이 생생하다. 고인이 되신 민찬기 장군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주셨고 김관진 장관님도 사단 작전 참모를 하시면서 여러 어려운 일을 잘 막아주셔서 지금도 감사드린다. 아들의 생일을 기억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많이 했다. 아들, 너는 엄마에게는 하늘이었고 나에게는 미래였었다. 오늘 서울대학병원에 치료한다는 너를 찾아갔었다. 물리치료하는 동안에 엄마와 아빠는 집에 먼저 가서 기다렸다. 아들은 누구인가? 장성하였는데도 병원이라고 하면 왜 그리도 안쓰러운가? 아들아, 일단 건강하여. 마라톤을 계속하는 것도 아빠로서는 걱정이 된다. 오늘은 이만 줄인다. 다음에 또.